보신 것처럼 칭따오 맥주 생산 공장의 원료의 한 작업자가 소변을 보는 듯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전 리포트 저희가 함께 봤는데 이 칭따오 맥주 저도 즐겨 먹지만 평소에 즐겨 드시죠? 좋아하죠. 우리 또 양꼬치는 칭따오 아닙니까? 예. 또 마라탕도 유행하는데 제가 또 마라탕도 좋아해서 꼭 이렇게 곁들임으로 칭따오 맥주 많이 먹는데 정말 마음 불편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충격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좋아하는 맥주인데요. 중국 현지 이 산둥성 핑두시의 칭따오 맥주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바로 지금 나오는 영상인데 작업자로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기 담을 넘어가서 저기서 이렇게 뭔가를 밟고 있어요. 밟으면서 저기서 노상방뇨를 하는 영상이 웨이보에 공개가 됐는데 지금 저 밑에 있는 것들이 뭐냐면 맥주를 생산하는 원료인 메가를 보관하는 저장고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메가 위에 저 헬멧을 쓰고 작업복을 입은 작업자로 보이는 사람이 가서 소변을 보는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이 칭따오 맥주 너무 위생적이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중국 당국에서는 조사팀을 파견하고 조치는 취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즉시 당국에서 현지의 조사팀 파견해서 문제가 된 원료들 모두 다 폐기 처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칭따오 맥주 업체 측에서도 앞으로도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은 기분이 너무 나쁘다. 앞으로 칭따오 맥주 먹어야 되냐? 못 마시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국내로도 수입이 많이 되잖아요. 이 제품들 문제 없습니까? 일단 우리 식약처와 칭따오 맥주에서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저희 수입사가 있거든요.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중국 현지 내수용과 수출용을 생산하는 공장이 분리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내수용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이번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수출용 맥주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식약처에서도 중국 현지에서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해외에서의 어떤 식품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조, 통관, 유통 과정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지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어떤 식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확인을 해봤더니 이번 문제가 된 공장이 우리나라에 수출되는 맥주를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런 영상을 봤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편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중국의 식품 위생 논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정말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아주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쓰레기 만두 파동부터 시작해서 그 알몸으로 배추를 절이는 모습 이런 비위생적인 그런 장면들 많이 공개가 됐고 그리고 쓰고 남은 식용유를 모아서 이 재활용하는 이 쓰레기 식용유, 구정물 식용유 이런 사건들도 있었는데 중국 현지에서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식품위생법을 2015년부터 식품안전법으로 바꾸어서 굉장히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자꾸 사건 사고가 터지면은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물론 모든 중국 식품이 그런 건 아님에도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있어야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보겠습니다. 이번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고 있는 이선균 씨 소식입니다. 일단 이 마약 투약 의혹으로 이선균 씨와 관련된 영화, 광고, 타격이 막심하다고 해요. 지금 초비상에 걸렸다. 그야말로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균 씨가 단역이나 이런 배우가 아니라 주연급 배우이고 지금 후반 작업을 완료한 영화들 또 개봉 예정인 영화들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작품들이 많았는데 다 주연으로 지금 촬영을 마친 상태예요. 탑스타잖아요, 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집을 해서 덜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특히 부부가 같이 출연한 광고는 교육용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런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를 계속해서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광고뿐만 아니라 영화에 같이 출연했던 많은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지금 다 일정이 올스탑된 상태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무혐의로 밝혀지거나 내사에서 무혐의로 종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홍보 일정이나 개봉 일정 자체를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나중에는 또 혹시나 혐의가 확인이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이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업계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개봉을 앞둔 영화 장면들이 나가고 있는데 실제 배우 이선균 씨는 지난 5월이죠. 이 차기작인 영화 탈출 개봉을 앞두고
칸 영화제에도 초대가 됐습니다. 이런 소감을 밝혔는데 직접 보고 오시죠. 정말로 우리 영화가 미드나잇 섹션에 왜 선택이 됐는지 알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주말금 없이 영화 잘 흘러가지고 되게 만족했습니다. 이따 봬요. 네. 이따 봬요. 이게 지금 수백억이 투자가 됐다고 하는 영화들인데 이 수사를 통해서 만약에 마약 투약 의혹 등이 사실로 확인이 되면은 뭐 영화 제작사, 뭐 배급사 그리고 광고주들이 이선균 씨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민사적으로 법적 공방으로도 번질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개봉하지 않은 어떤 영화나 촬영 중에 공개되지 않은 광고 이런 것들의 수익을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손해를 미리 산정하거나 특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모델이나 출연 계약을 맺을 때 품위 유지 의무 조항을 넣고 이거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모델료나 출연료의 2~3배 정도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선균 씨가 만약에 이게 마약 투약 사실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고 하면 이 조항에 위배돼서 많게는 모델료의 2~3배 정도, 물론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만은 예.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수사 내사 상황, 진행 상황을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이선균 씨 외에도 재벌 3세 그리고 가수 지망생 등 8명이 연루가 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사 진행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일단 이선균 씨가 직접 공식 소속사를 통해서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 따르면 예. 이번 마약 사건의 어떤 관련자와 관련이 있는 상황은 맞는 걸로 보여요. 공갈 협박을 당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8명 중에는 지금 입건된 사람도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 참고인 조사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과 별개로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사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다고 하면 이게 정식 수사로 전환이 되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렇겠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소속사가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할 정도면요. 그리고 관련자들을 다 불러서 수사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별개로 본인이 공갈 협박 당한 사실에 대해서도 이 고소인 조사도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수사 상황이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3억 원대를 뜯겼다, 빼앗겼다 이렇게 지금 소속사 측에서 이미 밝힌 상황이고 현재 상황을 볼 때는 소환 조사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들이 나오는데 최근 연예계를 중심으로 이 마약 관련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고 특히 10대 젊은 층까지 마약이 파고든 것 같아서 더 걱정스러워요. 지금 저도 형사 당직 변호사로 이 상담을 하러 나가면요. 예. 10건 중에 한 서너 건 정도는 마약 사건으로 이 유치장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게 비율이 높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제 개인적인 그런 경험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지금 마약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특히 다크웹과 이 가상화폐가 발달하면서 마약 유통이 쉬워지고 가격은 떨어졌기 때문에 특히 이런 곳에 익숙한 10대들이 굉장히 접하기 쉬워지면서 예. 마약이 어린 층에도 굉장히 파고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해외처럼 이 좀 저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도 마약에 대한 어떤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 그러네요. 반면에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이 부분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중독자들에 대한 재활시설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 앞으로 더 나올 수 있어요. 재활시설에 대한 확충도 필요해 보입니다. 호기심을 억제하는 선에서 교육도 필요하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는 상황 같습니다. 다음 이슈도 보겠습니다. 이 경찰 특공대와 6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폭발물 탐지견이죠. 이 럭키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또 안타까움을 주고 있어요. 네, 럭키 마리노이즈 견종이라고 하는데요. 예. 갑작스럽게 올 초만 해도 건강했는데 지난해 6월에 갑작스럽게 종괴가 생기면서 이게 전체 혈액암으로 전이가 됐고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폭발물 탐지견으로 2015년 4월에 태어난 이 럭키가 계속해서 활동을 해왔는데 뭐 이력이 화려합니다.
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19년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등 이 주요 행사에서 폭발물 탐지 활동을 했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 특공대 이 전술평가대회에서 수색견 부문 매년 3위 안에 드는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이제 영특한 강아지였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병으로 알 수 없는 병으로 이 종괴가 발생을 하고 이게 혈액암까지 이어지면서 사망을 했고 더 이상 이 손쓸 방법이 없다, 고통만 남을 뿐이다라고 해서 안락사를 진행을 했다고 해요. 이게 지금 6년 동안 럭키와 손발을 맞춘 대원들은 뭐 조금 전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많은 울음을 또 쏟아냈더라고요. 네, 지금 이 유해를 안장하는 모습인데요. 특공대 사무실 앞에 저렇게 이 특공대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장식이 엄수가 됐다고 하는데 체력도 좋고 쾌활해서 사고도 많이 쳤지만 그래도 같이 이렇게 임무하러 나가면 몇 주 동안 동고동락하고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이 추모를 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동료로 예우해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람을 위해서 평생 애써준 럭키가 강아지별에서 편하게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보겠습니다. 최근 사우나에 이어서 이 대학교 기숙사까지 전국 곳곳에서 다름 아닌 빈대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2023년인데 빈대라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70년대에는 뭐 빈대 때문에 몸 긁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는데 없어졌거든요. 거의 박멸되다시피 했는데 지금 200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해서 최근에 뭐 국내 대학 기숙사에도 출몰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뭐 주로 이렇게 다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찜질방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서 시설에서 보인다는 얘기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게 뭐 정확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외국에는 아직까지 빈대가 있는 국가들이 있어요. 뭐 프랑스 파리도 지금 난리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좀 진정되면서 해외여행객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딸려 들어온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가려움 굉장히 심하고 수포도 나고 열도 난다고 하거든요. 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시청자분들도 관심이 크실 것 같은데 이게 빈대가 그러면은 뭐 어디 여행을 가든 숙박시설을 갔을 때 빈대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빈대가 빛과 열을 싫어해요. 그래서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일단 불을 끈 다음에 갑작스럽게 손등을 비춰보면 미처 도망가지 못한 빈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침대에 주로 구석에 많이 있다고 하니까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시트에 혈흔이 있거나 뭔가 배설물 자국이 있으면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트렁크 같은 것들 바닥에 올려놓지 말고 위에 올려놓으시는 게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50도 이상에서 세탁을 하면은 열에 약해서 죽는다고 하거든요. 혹시 옮겨왔다는 생각이 들면 고온에 옷 같은 것들 세탁해 주시는 게 좋고 집에 퍼졌다고 하면 민간요법이나 이 개인 대응이 어려워요. 전문 방역 업체를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방에 만전을 좀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침대 구석과 커튼 가구 등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